뇌 브레인 스캐닝 그 부분이에요. 색깔이 다르죠. 근데 그 친구가 총균색도 다 읽었어요. 천천히 일주일에 3시간씩 읽는 친구들은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학원은 아무리 다녀도 재미가 안 생겨요. 책도 그런 초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문해력 부문 초등 때는 독서만 하자. 일단은 요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을 때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지점은 뭐였냐면 그 뇌 브레인 스캐닝 그 부분이에요. 색깔이 다르죠. 빨간색, 파란색. 그러니까 독서를 했을 때 물리적으로 뇌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한 그룹은 1년에 70권 읽는 굉장히 다독하는 클럽이었고, 한쪽은 한 권 읽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한 권 읽죠. 예. 그런 분들의 뇌, 근데 사실 그게 아이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왜냐면 아이들은 뇌가 변하거든요. 성장하고. 그 시기에 뇌 자극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실제 점수도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구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왜냐면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주변에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빼고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보내시는 분들조차도 이렇게 잘 하기 어려워하세요. 같이 병행을 하게 되거든요. 상당히 오래 다니신 분들일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되고 정말 이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가랭이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뭐냐면은 일주일에 10시간씩 읽는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주말 빼고, 뭐 주말까지 읽는다면 더 많이 읽겠죠.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500시간 정도 읽게 되는 거고요, 10시간 기준으로. 그럼 6년 동안 읽으면 3000시간을 읽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 왜 엄마표 영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그 초등 때 뭐 해리포터까지 읽었다 이런 애들 보면은 5000시간 읽어요. 영어만.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러면은 한글 독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모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영어도 책으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글 책이 훨씬 중요해요.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저학년 때는 사실 하루 10시간 읽는 게 어려워요. 양심적으로. 그래서 5시간 정도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하루에 1시간씩. 근데 고학년 되면은 10시간씩 읽고, 어떤 친구는 15시간도 읽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몰입이 발생한 거죠. 빠져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저학년들은 한 250시간 1년에, 중학년들은 350시간, 고학년은 500시간. 그러면은 한 2300시간 정도 6년 동안 읽을 수 있으면은 안전하다고 저희는 느껴요. 그러니까 양이 핵심이에요. 양, 뭐 질,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는 책을 읽을 때 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좀 고통스럽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쉬운 책을 읽는 게 허용되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고,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저학년 때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양이에요. 무슨 책이 됐든, 뭐 심지어는 저희가 학습 만화를 독려하진 않고 저희가 나중에는 그거를 이제 처리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저학년 때는 그런 것도 괜찮아요. 뭐 만화책하고 글책하고 반반쯤 섞인 거. 그게 글책으로 이제 읽기 독립할 때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책이 됐든 양이 중요해요. 많이 읽음.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양이 질로 바뀌어요.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그래서 이제 초등 때는 그냥 독서량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독서량이 적으면요, 저희가 그런 분들 계세요. 주 3회를 보내는데 저희 와서 이제 3시간 수업을 하잖아요. 독서, 영어, 보드게임. 그러면 독서를 1시간씩 하는데 주 3회를 보내는데 일주일 동안 읽는 독서량이 3시간이 전부예요. 집에서 전혀 안 읽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꿨어요. 4시간으로. 독서를 1시간 더 하는 걸. 근데 그것도 사실 저희가 이제 강의 그 수업료를 1시간은 그건 받지 않으니까 다 와서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한 3분의 1 정도만 그 수업을 소화하고, 나머지 애들은 뭐 스케줄이 있거나 아니 본인이 그걸 못 견뎌서 그냥 집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래 다녀도, 몇 년을 다녀도 안 느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1시간 읽는 게 전부인 친구들은 주당 독서 시간이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느는 거죠. 중학교 때 가면 독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심지어는 저 휠고 애들도 중학교 때는 독서 시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막 어떻게든 그 커리큘럼을 비집고 독서를 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렵다, 사실상. 근데 저희가 어떻게든 시키는데 양이 초등 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확 줄죠. 일주일에 뭐 2-3시간이나 읽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챙겨서 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초등 때는 독서만 하기에도 벅차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3,000시간을 읽어야 되니까. 2,000시간, 3,000시간. 다독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순환이 발생하냐면, 많이 읽으면 잘 읽게 되고, 잘 읽게 되면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면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이면 더 잘하게 되고, 그런 선순환.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5학년이 됐으니까 사실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쯤에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이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기? 테마록 보이시죠? 저 외람 종결자부터 해서 저 한 칸이 다 이호역 씨 소설인데, 저기 사이에 있는 테마록을 다 읽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인데. 그리고 그 옆에 칸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전집인데, 전권은 아니고 그 밑에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직 못 산 게 시리즈가 몇 권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7, 80%가 있는데, 저거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듄. 요즘에 영화 유행하잖아요. 저게 1권의 페이지 수는 1000페이지예요. 그리고 전체 페이지는 4800페이지거든요. 저걸 다 읽은 친구들도 있어요. 6학년인데. 저건 성인들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물론 재밌죠. 저도 애들한테 재밌다고 말만 해놓고 저도 못 읽어봤어요. 다른 거 읽을 책이 많기도 하고 애 키우느라 바빠서. 아시죠? 넷. 네.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도 계신데 넷입니다. 예. 전집을 다 읽은 친구도 있어요. 6학년인데. 지금 6학년 올라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총균세도 다 읽었어요. 총균세도 다 읽었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지금 사피엔스는 저희가 강독을 하고 있어요. 강독 수업을 하고 있는데 120페이지까지 했는데 이미 다 읽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독은 강독대로 가는데 본인이 재밌으니까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몇 명은. 한 뭐 절반까지 읽은 친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를 하다 보니까 총균세랑 겹치기도 하고 이제 총균세가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균세를 부교재로 지금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균세를 사놨는데 이것도 읽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벌써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 수업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독서 시간이, 독서량이 이 친구들이 아주 규칙적으로 집에서 이제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 와서 했거나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서 방학 같을 때 3시간을 읽고 집에 가서 1시간 더 읽어서 4시간씩 읽은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막 1년씩.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이따 설명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읽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5시간, 6시간 읽다가 고학년이 되니까 이제 그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너무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 친구는 보드게임 안 들어가고 책 읽어요, 어떨 때는.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 나가요. 그러니까 보고 있다가 정신이 이제 드는 거죠. 제가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목표인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순환.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잘 읽게 되고. 이게 이제 고광은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영어 책 읽기의 힘이란 책을 쓰셨는데 영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그것도 국문 독서 할 때도 마찬가지 적용되죠. 이분도 애가 넷이에요. 네. 이분도 애가 넷이고 내 얘기 왜 했지? 네, 이분이 하여튼 이분도 애들이 뭐 책 엄청 좋아하고요. 네, 이분도 사교육 따로 안 시키고 그냥 책만 그런가? 애를 많이 낳아야 되나? 네. 어쨌든 이분이 요즘에 그런 운동을 해요. 슬로우 리딩인가? 뭐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어 책을 천천히 읽기. 그래서 엄마랑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한번 찾아서 유튜브 많이 이런 거 있거든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다독을 시키냐면 왜 많이 읽게 시키냐면 그렇게 해야 도파민 회로가 빨리 작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중변연계 경로라 그래서 변연계 제가 옛날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책을 읽는 게 이제 대뇌 활동인데 대뇌가 그런 식으로 책을 많이 읽는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변연계에 영향을 주는데 변연계가 뭐냐면 감정을 관장한대요. 감정.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책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문자 해독하는 활동을 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이제 대뇌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그게 고통스럽다 보니까 책에 재미를 못 느끼는데 그게 자동화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게 변연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때 몰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파민을 중변연계에서 그거를 방출하거든요, 뇌로. 그게 이제 뇌를 돌면서 일종의 환각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으키려면 빨리 자동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런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항상성이 나타나는 거죠. 계속 그냥 책만 펼치면 일단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보드게임을 안 들어가고 책을 읽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보상 시스템, 어떤 걸 했을 때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방식의 그런 보상 시스템을 빨리 작동시키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활동에 뇌가 보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하기 싫은 활동을 몸에 배게 만드는 뭐 습관화하는 그런 이제 습관의 힘. 뭐 제가 그 책 읽어보진 않았지만 습관을 만들려면 뭐 최소 뭐 3주가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3주는 최소 시간이고 몇 달이 걸려요. 몇 달이. 몇 달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런 도파민 회로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책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느끼기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렇게 되거든요. 물량을 못 이겨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읽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빨리 돌파시켜야 돼요. 빨리. 천천히 일주일에 3시간씩 읽는 친구들은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몇 년이. 그리고 초반 저항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3일을 하다가 4일이나 5일로 늘리거나 아니면은 3시간씩 하다가 4시간으로 늘리는 경우에 이런 저항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저항을 어머니가 무시하고 밀어붙이시다 보면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해져요. 근데 그때까지도 좀 버텨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읽을수록 더 재밌어진다. 이게 근데 이제 아이들마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친구들은 몇 달 안에 그게 극복되고 어떤 친구들은 뭐 거의 1년 이렇게 걸려요. 근데 다 돼요. 되기는.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학원을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학원은 아무리 다녀도 재미가 안 생겨요. 공부는 재밌게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공부 재밌어 하시는 변태 같은 분들 계시죠. 근데 그거는 성인에 한해서 그런 거고 결국에는 어린아이들도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안 되고요. 일단 그건 책으로 하셔야 돼요. 책으로. 그러니까 이 닦이는 거 아이가 싫어해도 닦이는 거 닦이고 운동 싫어해도 운동 시키는 것처럼 책도 그런 초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구어는 탑재되어 있어요. 뇌에.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그 상황에 노출되면 배워요. 근데 문어는 그게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깨우치지 못하는 게 글이죠. 한글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1학년 때부터 차곡차곡 잘 읽기만 하면. 그래서 몰입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한 초등학교 2학년, 빠르면 1학년. 이런 책들을 읽으려면 이제 숙련된 독서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중등 입학 전에 이 단계에 도달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러려면은 초등 때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